자,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은 바로 페노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해운 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재밌습니다. 현금은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아주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해운사가 가진 1조 원짜리 역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예요. 아니, 돈 잘 버는 큰 회사가 현금도 이렇게나 많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싼 걸까요? 이 탄탄한 재무 상태랑 너무나도 싼 주가, 이 둘 사이의 간극,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그럼 먼저 페노션이 지금 처한 이 흥미로운 상황을 숫자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반대로 시장의 평가는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1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말에 페노션이 손에 쥐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1조 1천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현금이 그냥 원래부터 많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5년 만에 무려 4배, 정말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건 뭐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 걸 넘어서 거의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 0.37배, 이게 2020년 예상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0.37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의 절반도 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PBR이라는 게 회사의 주가가 자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통 1배보다 낮으면 좀 싼데? 하고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0.37배면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싼 건지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이 수수께끼의 답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페노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답이 바로 페노션의 체질 개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아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긍정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페노션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 페노션은 그냥 시장 상황이라는 파도에 따라서 실적이 막 춤을 추는 서퍼 같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른쪽처럼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마치 발전소 같은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예상 이익 구성을 보면 이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LNG 부문이 전체 이익의 32%. 거의 3분의 1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벌크선 시황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더는 아니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럼 지금부터 페노션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핵심 근거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성장 엔진들이 이 거대한 배를 앞으로 쭉쭉 밀어줄 수 있을까요? 네, 긍정론자들이 주목하는 성장 엔진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돈 벌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 안정적인 LNG 선단. 두 번째는 지금 상승 사이클을 타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탱커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탄탄한 벌크 사업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엔진, 바로 LNG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 13척의 LNG선이 전부 장기 계약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상관없이 확정된 이익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회사의 실적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인 탱커 사업. 이쪽은 지금 완전 상승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탔습니다. 낡은 배들 교체해야 하고 여기저기 지정학적 긴장도 높다 보니까 운임이 계속 올라서 수익성이 아주 좋을 걸로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벌크 사업도 다들 걱정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이나 신흥국 수요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견고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죠.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즉 먹구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노션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위험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시경제 리스크. 둘째, 모기업인 할인그룹과 엮여있는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빡빡해지는 친환경 규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각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이죠. 특히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건 역시 거시경제. 그중에서도 중국 수요가 줄면서 세계 무역 자체가 둔화되는 게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림그룹이 돈 필요할 때 페노션을 현금 인출기처럼 쓸 수 있다는 이 지배구조 리스크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바로 이 문장이 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두려움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그 돈이 결국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기업을 위한 현금 창고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페노션의 짐작 가치는 과연 얼마라고 봐야 할까요? 만약 시장이 페노션을 재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페노션이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페노션의 예상 PBR이 0.37배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쟁사들은 1배 안팎이고 다른 아시아 경쟁사들도 최소 0.8배는 넘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반값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게 흘러가면 주가가 3,8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체질 개선을 시장이 알아주고 여러 좋은 상황들이 맞아떨어진다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6,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번 최종적으로 따져볼 시간입니다. 페노션, 과연 긍정론과 부정론 중에서 어느 쪽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입니다. 강점,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거죠. 안정적인 LNG 사업,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 그리고 누가 봐도 싼 밸류에이션. 이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반면에 약점, 즉 함정일 수 있는 이유는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하림그룹이라는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주주들에게 돈을 잘 안 풀어준다는 점, 이것도 명백한 약점이고요.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페노션은 지금 시장의 오해 속에 깊이 묻혀있는 곧 발굴될 보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싸 보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일까요? 아마 그 해답은 앞으로 페노션이 손에 쥔 이 1조 원이라는 거대한 현금을 주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